아크로 리버파크 월세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늘은 25년 7월 5일이고요. 아크로 리버파크 단지 정보, 네이버 부동산에서 단지 정보를 보면 1612세대고 38층이고 총 15개 동이 있고 장기 전세가 있어요. 장기 전세 85세대 포함해서 2016년 8월에 사용 승인 받았고 세대당 0.8세대고 오늘이 이제 7월 5일인데 7월 5일자의 이 단지 정보를 보면 월세가 100개예요. 월세가 100개. 근데 이제 제가 자료 정리를 한 것은 어제였거든요. 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발표할 것은 어제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제는 월세 개수가 96개였어요. 전세는 165개였고, 월세는 96개. 오늘은 지금 월세가 100개니까 4개가 늘었죠. 물건이 4개가 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부동산에서 자료를 올릴 때, 네이버 부동산 자료를 올릴 때 시간차가 있어가지고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큰 차이는 없어요. 4개 많아진 거니까. 이제 어제 아크로 리버파크 월세가 96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612세대 중에서 96개는 비율로 말씀을 드리면 6%예요. 6%. 그래서 100개 중에 6개가 이제 월세로 나온 거죠. 참고로 오늘자 레미안 원밸리는 월세가 221개인데 월세 비율은 7.4%예요. 레미안 퍼스티지는 8.2%고 반포 자이는 8.7%예요. 그래서 뭐 레미안 원밸리, 아크로 리버파크, 레미안 퍼스티지, 반포 자이 이 4개의 아파트 단지를 비교하면 월세는 가장 적어요. 월세는 반면에 전세는 4개 단지 중에서 두 번째로 많았어요. 아까 조사를 했더니 메이플자이는 지금 워낙에 이제 입주장이어서 그거는 이제 말씀드릴 의미가 없고, 참고로 메이플자이는 오늘자로 1596개, 아까 한 1시간 정도 전에 월세가 한번 볼까요? 메이플자이는 1600 현재 1607개네요. 아까는 1596개였는데 1607개면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는 월세 매물이 48.6%예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 약 49개가 월세로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입주장이니까 그렇겠죠. 자, 그건 그렇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자 자료예요. 어제자. 그 이제 월세는 여기서 이제 녹색인데, 자, 녹색 그래프가 월세 그래프고, 월세가 96개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그 평수는 34평이네요. 33개. 그 다음에는 24개, 24평, 24평이 24개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는 많이 나온 평수가 45평, 나머지는 뭐 몇 개 정도, 5개, 2개, 1개, 52평이 11개가 나왔네요, 월세가. 전세도 52평이 27개도 나왔어요, 어제자로. 이게 좀 52평이 월세 전세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왔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월세는, 보증금하고 이제 그 금액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보증금도 있고 월세도 있고. 그래서 월세가 보증금도 변하고 월세도 변하니까 사실 좀 뭐 서로 단 두 개의 물건을 비교하기가 조금 곤란해요. 그래서 되게 월세 물건을 찾는 손님들을 보면, 예를 들면 나는 보증금이 뭐 5억까지 가능해. 그러면 보증금 5억 안에서 월세를 조정하면서 찾겠죠. 나는 보증금 5억 지불할 수 있으니까 보증금 5월 고정을 시켜놓고 월세가 뭐 100부터 해가지고 뭐 600까지 이렇게 쭉 있을 텐데, 뭐 있으면 그 중에서 나는 월세가 한 300 정도는 가능하겠다라고 하면 5억에 300짜리 월세물을 찾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걸 찾을 때는 뭐 동이나 층이나 방향이나 뭐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나는 5억에 뭐 500도 괜찮다. 나는 500에 뭐 400도 괜찮다. 어떤 물건 보니까 월세는 싸게 나왔는데 실제 알아보니까 중층이고 방향도 나쁘지 않더라. 그래서 좀 더 월세를 저렴하게 5억에 예를 들면 뭐 200짜리 이렇게 고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저도 이게 이제 보증금과 월세가 같이 변하니까 좀 소개하기가 쉽지만 않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약간 이제 뭐 이런 이제 그래프도 그려본다는 거죠. 아크로 리버파크 총 96개 25년 7월 4일자 정보예요. 총 96개가 나와 있고 자, 이제 그래프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그래프는 먼저 세로축이 월세예요. 세로축이 월세고, 가로축은 면적이고, 뭐 24평, 33평, 34평, 44, 45, 46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여기 그 아크로 리버파크 월세는 52평 뒤로는 어제자예요. 월세 물건이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참고로. 그리고 이 그래프를 설명을 드리면, 세로축이 월세거든요. 200, 400만원, 600만원 월세가 8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제자에 아크로 리버파크 월세가 1000만원이 넘는 게, 1000만원이 넘는 게, 이거 조금 확대할까요? 뭐, 1000만원이 넘는 게 대략, 그리고 대략 뭐 이 정도가 있는 거죠. 4개 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가 1000만원 넘는 게 4개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 45평도 있네요. 45평에도 월세가 1000만원이 넘는 게 있어요. 아마 45평하고 52평 보증금이 좀 다르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45평 중에서도 층수도 좋고 뭐 뷰도 조망도 좋고 한강뷰가 잘 나오고 그런 매물도 있으니까 월세가 이제 비싼 거죠. 먼저 한번 비싼 거 4개를 한번 볼까요? 한번 저희가 저 아크로 리버파크 월세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45평 중에 이렇게 보니까, 네, 45평이, 이 보증금 5억에 월세가 1000이네요. 보증금 5억에, 아까 보증금 5억 얘기했는데 어떻게 딱 5억이 나오네요. 5억에 월세가 1000, 백구동에, 그렇죠? 백구동에 고층이에요. 고층. 남향이고. 백구동의 고층이다. 한번 이 물건을 백구동의 고층 한번 찾아볼까요? 네. 아크로 리버파크. 근데 백구동이, 자, 여기 뭐 5, 6, 7, 8 백구동이 얘거든요. 얘. 백구동이 가운데, 꼭 성처럼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좀 여기 층수 높은데, 요게 이제 백구동인데, 백구동의 남향이라는 거예요. 45평인데, 자, 한번 구체적으로 그럼 남향이니까 45평이니까 뭐 이 물건이겠죠. 이 물건 150.3제곱미터 공급 면적이, 요거 남향 150.3제곱미터, 이게 딱 45평이거든요. 고층이고, 여기가 아마도 이제 호실 배치가 얘가 1호, 얘가 2호, 3호, 4호일 거예요. 그러니까 고층에 37층까지 있고, 37층. 1호 라인은 38층까지 있고, 3호, 4호는 37층까지. 그 다음에, 네네. 2, 3, 4는 37층까지 있네요. 1호 라인은 38층까지 있고, 제가 볼 때는 요 2호 라인이다. 그래서 이제 이쪽이 엄밀히 말씀드리면 남동향이죠. 이쪽은 남서향이고, 네. 아마도 이 물건은 여기 이쪽하고 이쪽이 그 창이 2개가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도 보이고 이제 이쪽으로도 보이는 거죠. 남동향. 근데 이제 이쪽 상면이 넓으니까 이쪽 라인이 주 라인이겠죠. 조망이. 그래서 이제 남향이라고 이제 표시가 된 거죠. 45평. 자, 요게 이제 지금 월세가 보증금 5억에 1000이었다는 거죠. 이런 물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 위에 한번 볼까요? 보증금 3억에 1080만원. 114동의 고층이다. 남향이고. 보증금 3억에 1080만원. 한번 볼까요? 보증금, 네, 114동이니까 또, 가운데 이거. 남향이니까 또 얘네요. 얘 150.3제곱미터 얘는 창이 2개가 있어서 아마 남서양 이렇게 방향이 2개로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고층이고, 요게 또 월세가 좀 비쌌고,
114동. 자, 요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양쪽 방향으로 약간 흠이 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층에 약간 간섭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110, 자, 얘가 지금 112동이고 얘가 113동이거든요. 근데 112동, 113동이 낮을 거예요. 114동은 37층, 뭐 38층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112동 같은 경우는 14층이에요. 앞에 전면이. 그리고 여기 113동 같은 경우는 전면이 똑같이 13층까지 있네요. 13층까지. 그러니까 114동 고층에서 앞에 뷰가 막히지 않아요. 앞에 뷰가 막히지 않고 잘 보인다 이거죠. 나쁘지 않죠. 얘가 13층이고 얘가 13층이니까 얘는 뭐 37층 정도 했었잖아요. 나쁘지 않다. 보증금 3억에 1080짜리도 있다. 자, 그리고 이제 52평도 있거든요. 보증금 뭐 10억에 얘는 1000이네. 얘는 45평은 보증금 5억에 1000이었는데 52평은 보증금 10억에 1000이에요. 109동의 중층이네요. 얘는 아까 109동의 고층이었거든요. 얘는 중층이고 중층인데도 불구하고 북서양이고 한강뷰 쪽을 바라보는 거죠. 한번 뭐 이것도 보죠. 109동에 네 52평형 북서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인 거죠. 얘는 이렇게 보면 남서양이고, 자, 이렇게 보면 북서양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북동향이죠. 북동향. 근데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면 얘가 지금 1호 라인이니까 얘가 2, 뭐 예를 들면 뭐 3, 네, 3, 4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1, 2, 3, 4. 근데 이제 요 1호 라인 같은 경우는 창이 있다 하면 창이 이쪽에 이만큼 있을 것이고 얘는 조금 더 길겠죠. 상면이 기니까. 그러니까 한강뷰 쪽으로 이제 창문이 넓게 있는 거죠. 거실에서. 근데 이제 요 4호 라인 같은 경우는 이쪽에 상면이 길어요. 그러니까 창이 이쪽이 넓겠죠. 얘는 좁고 좁아서 굳이 말씀드리면 요 4호 라인이랄까 4호 라인은 북동향 또는 동향이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 거죠. 얘는 북서향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이제 북서향이라고 한 거죠. 109동에 여기 109동에 이제 얘인데 얘가 이렇게 뷰가 잘 나온다 이거죠. 뷰가. 왜냐면 여기 앞층에 여기 앞동이랄까 앞동 요게 3층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뷰가 뚫렸죠. 한강뷰가 여기 1호 라인에서 한강뷰 잘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 남서향이랄까요. 남서향도 거리가 멀어요. 앞동까지 거리를 재보면 여기가 이렇게 재보면 100m가 넘고요. 또 옆동과도 하고도 이제 얘는 약간 사선이니까 간섭이 있다면 얘가 좀 간섭이 있겠죠. 얘가 62m니까 상당히 멀어요. 그러니까 네, 나쁘지가 않죠. 그래서 비싸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월세가 좀 비싸다. 자, 비싼 건 대략 봤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관심이 있는 건 예를 들면 아크로 리버파크에 이제 제가 이거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 예를 들면 24평을 얻으려고 해요. 과연 좀 나한테 맞는 게 어떤 거냐. 자, 이제 얘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나는 월세 맥시멈 200까지 가능해. 보증금 말고요. 나는 월세 내가 다달이 내야 되는 건 나는 200까지만 할래 라고 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예를 해야 되는 거죠. 얘가 보증금 12억에 월세가 150이에요 107동 고층이네요. 북향이고 아마 저쪽 107동 북향이니까 한강뷰 나오고 12억에 150만원이라 107동 고층. 백칠동이 얘가 107동이네. 얘가 107동의 북향이다. 북향이니까 아마도
제가 정확히 호수까지는 모르거든요, 지금. 그래서 북향이라니까 아마도 얘일 확률이 크죠. 왜냐하면 얘들이라면 남동양 또는 남양이라고 했을 거예요. 또 얘라면 동양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북향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쪽 북쪽에도 창이 있는 거죠. 이쪽 물론 이쪽에도 창이 있겠죠. 양면 창이겠죠. 그래서 여기 얘가 이제 1호 라인인데 1호 라인 아마 107동 고층 1호 라인일 것이다. 고층이고 얘는 지금 예를 보면 19층까지 있어요. 1호하고 2호가 19층. 아까 고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17층, 18층, 19층 뭐 이 정도 되겠죠. 여기 앞동을 볼까요? 앞동 몇 층까지 있나? 여기 보면 앞동이 여기 33F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33층까지 있는 거예요. 이쪽은 32층, 얘는 28층. 그러니까 여기 107동에서 북향인데 뷰가 막히는 거예요. 뷰가 단지 내의 뷰를 바라보는 거죠. 아, 그래서 좀 저렴하게 나온 게 아닌가. 자, 얘가 107동 고층이지만 뷰가 막힌단 말이죠. 어쨌든 12억에 얘가 150이다. 월세가 150이다. 그 다음하고는 이제 약간 간극이 있네요. 얘는 7억에 380만원. 24평 중에 가장 월세가 비싼 것은 600만원이에요. 600만원. 보증금 1억에 600. 108동 고층이네요. 108동 고층. 아까 107동 바로 옆에 있는 거. 남서양. 자, 이번에는 나는 뭐 다 이렇게 다 볼 수는 뭐 34평 볼까요? 34평에 월세가 가장 싼 게 120이에요. 보증금 18억이고 그 다음에 가장 비싼 것은 월세가 520만원. 월세 차이가 꽤 나네요. 120, 520, 한 400만원 차이가. 보증금은 5억이고 5억 102동 고층. 얘는 18억에 120. 남서양 101동. 34평형은 월세가 가장 싼 게 120만원이에요. 18억에 120만원. 25년 7월 4일자예요. 정보가. 34평 중에 가장 싼 곳은 월세가 120, 보증금 18억. 동은 111동 저층이에요. 남서양. 34평 중에 월세가 가장 비싼 게 얼마냐? 맨 위에 보니까 월세가 900이네요. 900. 보증금은 2억이고 105동 저층이다. 월세가 900이다. 34평 중에 월세가 가장 비싼 게 900, 보증금 2억이고 가장 싼 것은 120이고 보증금 18억. 그 다음 월세가 싼 것은 월세가 140인데 보증금이 거꾸로 올라가네요. 20억으로. 얘는 120, 18억이었는데 얘는 140에 보증금 20억이고 뭐 중층이라서 그런가요? 그 다음에는 월세가 160이고 보증금 13억, 110도 저층. 그 다음에는 보증금 200에 보증금 14억, 106동의 고층, 남동양. 그 다음은 월세 240에 보증금 112억, 110동의 저층. 뭐 저희가 주로 34평, 뭐 33평, 24평 이걸 많이 거래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월세 물건 중에 약간 특이했던 게 52평이 생각보다 좀 나왔었어요. 52평이. 여기 좀 나와 있는데 이 점이 지금 물건 하나예요. 52평 중에 월세가 가장 싼 게 얼마냐? 200이에요. 보증금은 12억이고 114동의 저층이다. 12억에 월세가 200이다. 52평인데 114동의 저층. 한번 볼까요? 114동이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요거였거든요. 저층. 아까 봤던 그거네. 여기가 얘가 지금 이게 52평이거든요. 아니죠. 52평이 아니고 얘가 45평인데 잠시만요. 114동 있어서 52평. 근데 방향이 남동향이다. 남동향이다. 그러니까 이제 얘였던 거지. 얘. 남동향. 얘 이제 이렇게 본 거죠. 남동향? 글쎄요. 잠시만, 이상하다. 얘라면 남서향으로 적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얘라면, 이게 북동향 또는 동향, 남동향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아마도 이 부동산에서 올릴 때 잘못 올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죠? 114동의 저층 게 52평이면, 대략 52평이면 171.9. 그러니까
171.9니까 얘 아니면 얘거든요. 52평이. 그렇다 그러면 얘라면 1호 라인이라면 남서양 이렇게 써가지고 얘라면 북동양 또는 동양으로 저기 남동양은 전혀 맞지가 않죠. 남동양 한번 네이버 부동산에 찾아볼까요? 네이버 부동산에 제가 네이버 부동산 물건을 정리한 거니까 자 114동 월세 한번 볼게요. 114동 체크하고 면적은 지금 52평이에요. 52평이니까 저 두 개가 있는 것 같은데 52평? 자 이렇게 여기까지 체크를 해볼까요?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이제 지금 월세가 가장 싼 거 월세가 200이었잖아요. 보증금 12억이고 200짜리 한 12억짜리를 12억 여기 요 12억에 200 있죠. 여기 요 물건이 이제 오늘도 있는 거죠. 아크로 리버 114동 월세 10억이 200 저층이고 남동향은 여기 이제 요 부동산 이게 남동향 방향이 남동향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172.49다. 그죠? 여기가 공급 면적이 172.49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남동향으로 거실 기준 남동향 자 여기 기역자로 이렇게 약간 기역자로 꺾였네요. 기역자로 꺾여서 남동향이다. 글쎄. 기역자로 꺾였다. 172.49 요건데 남서양이죠. 남서양 어쨌든 남서양이긴 하지만 자 이제 얘인데 앞에가 저층이긴 하지만 단지 내를 바라보긴 하지만 여기가 상당히 멀어요. 그러니까 개방감이 있어요. 저층이지만 그것도 나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사생활 좀 보호가 되고 여기로 사람들이 아주 왕래가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 사이로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예를 들면 글쎄 예를 들면 이쪽 동에 사시는 분들 동선은 뭐 차를 타고 나간다면 지하로 가서 일로 나갈 것이고 일로 나갈 것이고 여기 내려오면 글쎄요 내려오면 뭐 이렇게 가지 않나요? 이렇게 갈까? 이렇게 갈래나? 이렇게도 통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뭐 어쩌거나 제가 볼 때는 저층이긴 하지만 그렇게 답답하지 않을 거다. 해도 잘 들고 네 해도 이 정도면 해가 뭐 이렇게 잘 드는 거죠. 한 오후 한 2시간 2시 정도 되면 해가 쭉 들어오는 거죠. 저층이면 해도 거리가 머니까 동간격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52평 보니까 월세가 400이에요. 보증금 30억이요. 400에 30억 114동 여긴 114동 고층이네요. 고층 그 다음에는 보니까 월세가 520인데 보증금이 20억이에요. 얘는 400에 30억, 얘는 520에 20억, 얘는 월세가 900에 15억, 얘는 910에 10억, 얘는 1000에 10억, 백구동 중층, 맨 위가 1100에 5억이다. 보증금 5억, 1100에 5억, 1080에 3억인데 차이가 크게 안 나네. 1100에 5억이고, 네. 자, 그 월세 기준으로 봤고요. 자, 이번엔 세로축이 보증금이에요. 네. 세로축이 보증금이고, 마찬가지 24평, 보증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참, 요거는 이제 뭐 24평 볼까요? 근데 24평 보면 이제 보증금 1억에 600이고요. 그러니까 보증금 쌀수록 월세가 높겠죠. 1억에 600이다. 얘는 2억에 520이고 이렇게 보증금 올라가면서 3억에 520 쭉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게 보증금이 5억밖에 안 된다. 5억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이 범위에서 보는 거죠. 이 범위에서. 예. 얘나 당연히 물론 면적이 클수록 월세는 커지겠죠. 월세는 나는 보증금이 15억에서 15억 사이면 돼. 그러면 이제 요 범위에서 보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건을 선별해서 볼 수 있다.
여기 이제 보증금 5억일대를 보니까 월세가 450이네요. 450. 그 다음에 33평은 보증금 5억일대 월세가 520. 얘는 5억일대 560. 45평은 5억일대 990. 차이가 있네요. 52평은 보증금 5억일대 1100이다. 보증금 10억대를 볼까요? 10억대. 10억대를 보니까 33평이 보증금 10억에 280, 얘는 뭐 10억에 720, 45평은 10억에 680, 52평은 10억에 910만원 월세.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이번에는 세로축이 보증금이고 이제 가로축이 평이 아니고요. 월세예요. 그러니까 보증금하고 월세를 한꺼번에 보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왼쪽으로 갈수록 월세는 싸지고요. 2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보증금은 밑으로 내려올수록 보증금이 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에 있을수록 보증금하고 월세가 싼 거예요. 이쪽에 있을수록 보증금도 커지고 월세도 커지고. 그래서 우리는 뭐 경제적인 동물이니까 이렇게 이왕이면 좀 저렴한 걸로. 그리고 점이 물건이고 점의 색깔로 면적을 표시해요. 이게 노란색 오른쪽 보면 노란색으로 갈수록 면적이 커져요. 이렇게 짙은 남색으로 갈수록 면적이 작아지고. 그러니까 남색으로 표시되는 것은 뭐 25평형, 이렇게 뭐 자주색 비슷하게 생긴 것은 30평형 뭐 그래요. 자, 이제 여기 이 그래프에서 딱 보니까 일단 눈에 띄는 건 뭐냐면, 눈에 띄는 게 당연히 남색은 평수가 작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점, 이런 점은 아마 좀 싸겠죠. 왜냐면 25평형이니까. 그죠? 남색이 여기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이런 거 이제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갖다 대보면, 얘는 지금 24평형인데 보증금 12억에 월세가 150이에요. 보증금이 12억에 월세가 150이고 107동에 고층이다. 북향이라니까 고층이고 북향인 거 보니까 107동이 앞에 살짝 가렸죠. 앞에가 여기가 107동인데 요 앞에가 층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북향이긴 하지만 가리죠. 아까 봤었고. 여기 이제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이 노란색이 평수가 컸었거든요. 근데 노란색이 보다시피 여기 노란색이 평수가 컸는데 다른 걸 보면 여기 노란색 있잖아요. 이런 거에 비해서, 그쵸? 평수가 크니까 당연히 월세 보증금이 낮으면 월세가 클 것이고 1000만원. 거꾸로 월세가 좀 작으면 보증금이 클 거란 말이에요. 보증금이 25억 30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노란색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요 하나가 눈에 띄네요. 얘가 굳이 말씀을 드리면 52평 중에서는 급매라고 할까요? 급한 월세. 이거 보니까 보증금 12억에 월세가 2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12억에 200. 근데 단지 이게 114동에 저층이라는 거. 저층.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돈만 따지면, 보증금과 월세만 따지면 평수는 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 옆에 34평형들하고 거의 유사한 거예요. 가성비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12억에 200짜리, 아까 좀 전에 네이버 부동산에서 잠깐 봤잖아요. 12억에 200짜리. 이거 있어요. 12억 200짜리. 네. 가성비가 좋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하나만 더 보면 뭐 이런 거, 이게 지금 34평형인데 13억에 160만원, 월세 160만원이 가성비가 나쁘지 않다. 가성비가 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같이 좀 약간은 뭐 좀 저층이네요. 그죠? 좀 전에도 저층이었는데, 얘도 저층이고. 자, 이번에는 또 이렇게 이제 보증금과 이제 월세를 가지고 이렇게도 봤고요. 나머지 이제 마지막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인데, 여기 뭐냐면, 좌변에 보면, 이게 세로치기 보면
통합 월세라고 이렇게 나와서 통합 월세. 우리가 이제 그 월세라는 것은 보증금 있고요. 뭐 예를 들면 1억에 뭐 200만 원이다 이렇게 보증금 월세가 있잖아요. 요 보증금을 제가 월세로 바꾼 거예요. 보증금을 기존에 있는 월세는 그대로 두고 보증금 1억을 이렇게 바꿨어요. 이자 개념으로 내가 1억을 은행에 맡기면 연이자 연이율 3% 이율이 되는 적금에 들었다 이렇게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1억을 연이율 3%로 하게 되면 연에 3%니까 300만 원 이자가 붙는데 3% 가정하면 300만 원 이자가 붙는데 그걸 12로 12달 12로 나누면 한 달 이자가 나와요. 이렇게 1억을 3% 적금을 들었다. 그럼 이자가 연에 300 나오는데 요걸 12로 나누면 한 달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 한 달 이자에다가 기존의 월세를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통합 월세를 만들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통합 월세라는 걸 만들었냐? 보증금을 왜 월세로 월 이자로 바꿨냐? 그 보증금 월세가 동시에 변하니까 그 변한 두 개를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을 같이 비교를 하다 보니까 변수가 두 개니까 어떤 게 더 좋은지 가성비가 더 좋은 건지 경제적인 건지 잘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하나로 통일시킨 거예요. 월세로 통합 월세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24평형 같은 경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보증금을 연이율 3%로 해서 월 이자를 계산했다. 그 월 이자하고 월세를 더한 것을 통합 월세를 했다. 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이제 24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건들이 일렬로 쪼록 나타날 수가 있는데 맨 밑에 있는 거 요게 이제 가성비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통합 월세가 450만 원이에요. 보증금 12억에 월세 150인데 이 보증금을 월 이자로 바꾸면 아마 한 300만 원이 되나 봐요. 300에다가 150을 더해가지고 450이 된 거죠. 요게 107동의 고층이네요. 107동 고층 12억에 150 아까 여러 번 보네요. 12억에 150 24평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아요. 얘가 돈만 따져가지고 뭐 층이나 방향이나 뭐 동이나 이런 건 무시하고 얘가 가장 경제적이에요. 그 다음은 24평 중에 그 다음은 얘 통합월세가 540만 원이에요. 보증금 4억에 월세 440짜리 얘가 두 번째로 가성비가 좋아요. 24평 중에 임차인이 매달 임대인한테 약 540만 원을 주는 꼴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맨 위에 있는 게 얼마냐? 얘는 이제 통합월세가 625만 원이에요. 보증금 1억에 600만 원, 월세 600만 원. 108동에 고층이고 얘하고 맨 밑에 있는 거하고 비교하면 통합월세가 한 얼추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한 200만 원 차이가 나요. 200만 원. 네. 그 108동 고층으로 가냐? 107동의 고층으로 가냐? 그거에 따라서 한 월세가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임대인한테 주는 돈이. 33평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곳은 101동에 33평 10억에 280만원 보증금 10억에 280만원 34평 중에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게 통합월세 485만원 보증금 13억이고 월세가 165만원 112동의 저층 요게 34평형 중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좋아요. 두 번째 거는 통합월세 495만원 보증금 15억에 월세 120만원 가장 비싼 거는 통합월세 950만원 보증금 2억에 월세 900만원 이 사람은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실제 월에 950만원씩 주는 거죠. 방금 빌린 대가로. 자, 통합월세가 950이고 이제 가장 싼 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얘는 485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월추 한 450인가 한 500만원 차이가 나요. 같은 34평인데 얘는 105동 저층인데 이렇게 비싸지? 105동 저층인데 얘는 같은 34평인데 112동 저층이고 얘는 105동 저층이고 층수가 맞나요? 105동 저층
백오동이 이제 예거든요. 예. 백오동 예. 백오동 예인데 얘가 아마도 예, 북향인 것 같은데 지금 남향이네. 백 아니죠. 아니. 네, 백오동의 저층인데 북서향이네요. 북서향. 그러니까 저층인데 예를 들면 뭐 4, 5층 정도 되는지 한강뷰가 보이지 않을까? 자, 일단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북서향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얘인데 뭐 얘가 아닐까? 이렇게 북서향으로 한강뷰가 보이지 않을까? 북서향이라니까 글쎄 북서향 그렇죠. 얘를 말하는 것 같아요. 얘를 그죠? 이렇게 보면 얘가 이제 북서향이니까 엄밀히 말 북향은 아니고요. 북향 얘는 아니죠. 얘는 남서향이니까 얘죠. 얘 코너 자리 얘 괜찮네요. 저층임에도 불구하고 높을 수 있다. 네. 예? 105동 요거 맨 밑에 이거 112동 112동은 좀 막혔죠. 남서향 112동은 남서향이다. 요건데 요거 뭐 뷰가 있거나 뭐 그런 것 그렇지는 않죠. 뷰가 있거나 어쨌든 통화월세 따지면 112동의 저층이 통화월세 485만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경제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과연 24평에 얘들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뭐 33평이나 34평에 얘들을 얻을 것이냐. 얘는 아무래도 뭐 층수는 좋을 수 있겠죠. 층수는 방향이나 층 좋을 수 있지만 면적은 작고 얘들은 네, 통화월세를 따지면 얘들이 더 경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다. 면적이 작은 것을 뭐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얘도 마찬가지. 아이고 뭐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얘보다는 얘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51평형 보면 통화월세가 얘는 1025만 원이고 얘는 통화월세가 1075만 원이고 얘는 통화월세가 1155만 원이고 어떻게 45평에 가장 114동의 고층이 가장 비싼 거네요. 51평보다 더 비싸요. 얘가 지금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월에 1155만원을 주는 거예요. 얘는 870만원 주는 것이고 얘는 850만원 주는 것이고 보증금 20억에 350만원. 자, 여기까지가 아크로 리버파크 월세였습니다. 네.